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뜨거운 태양과 바다, 그리고 빛이 파라솔 아래에서 칵테일 잔 속에 체리를 오물거리며 세상 모두의 책을 읽는다면 생각만 해도 낭만적인 이야기죠. 낭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며 희망을 전하는 갬성 멜로디포 진행을 맡은 정예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가 의미를 말하기 위해 김춘수 시인의 꽃을 읽어드렸는데요. 우리는 의미를 남기고 싶어 글을 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회적 기업은 생활이 책이 되는 모두의 책입니다. 이 자리에 김진호 대표님이 나와 계십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모두의 책 협동조합에서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진호라고 합니다. 네, 먼저 방송에 출연할 기회를 주신 성남 FM 그리고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 예,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두 군데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뭐 방송 여러 군데 해봤는데 이번은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은 게 아마도 좀 더 순수함이 느껴져요. 네. 예, 그래서 참 편한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구나 제가 또 마을에서 신문과 라디오를 제작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요만큼 더 애정이 더 가는 것 같고요. 제가 모두의 책은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책을 만드는 사회적 기업이고요. 책을 아무나 읽을 수는 있죠. 근데 책을 아무나 만들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똑똑한 1%의 사람보다 평범한 99%의 사람들이 책을 만드는 주인공이 되는 그런 책을 만들고자 창업을 결심하고 지금까지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런지 누구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 책 만들어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다 될 것 같은 이름, 모두의 책. 이 이름은 누가 지으신 거예요? 이름은 제가 지었고요. 예, 실은 이 이름이 이제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고민과 시간을 거쳐서 만든 이름이 아니고요. 예. 제가 사회적 기업을 이제 만들고자 사회적 기업과 육성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준비하면서 이제 어떤 일을 하겠다 이런 걸 다 써놓고 결정적으로 이름을 못 지어가지고 공란으로 변했다가 제출 직전에 스르륵 쓴 게 모두의 책입니다. 예, 이름을 이렇게 네. 짓게 됐어요. 순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은 원래 바뀌어지잖아요. 역시 작가적 창의성이 있었네요. 실은 제가 책을 쓰고 싶어서 책 만드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저처럼 책을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을 것 같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만 하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대표님이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으세요? 뭐 글쎄요. 저도 뭐 경력이 매우 길진 않으나 이제 그간의 경험 삼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평범한 사람들이 글을 쓴다는 일이 잘 생기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시쳇말로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글을 쓰고 책을 내고 그러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네. 예, 맞아요. 먹고 사는 게 참 중요하죠. 예. 근데 도무지 이 책이라는 이런 용어 써도 되는지 책이라는 놈은 다 써도 네. 됩니다. 네. 네. 책이라는 놈은 참 친해지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책은 가방끈 길고 똑똑해야 내는 거라는 이제 편견이 화석처럼 굳어져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책은 아무나 낼 수 있지만 함부로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간혹 이제 잘못된 신념을 마치 옳은 것인 양 이 설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또 책을 내봤고 거기서 어떤 자괴감도 느껴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주목한 것이 자서전이에요. 자서전은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자서전보다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 기록 사업이에요. 그래서 자서전이 지극히 개인적인 기록이라면 세상을 기록하는 일은 좀 더 공익에 초점이 맞춰진 일입니다. 그래서 기록의 결과물은 어떤 형태로든 남겨둬야 하기에 넓게 보면 자서전도 기록의 한 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세상 이야기를 한 개인에서 이제 사회로 좀 확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을 기록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 눈길을 돌린 게 이제 무료 잡지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세상을 보고 기록하고 싶고 이제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잡지가 휴관 상태예요. 무료 잡지라면 그냥 나눠주는 거잖아요. 뭐 이제 비용적인 문제도 부담이 됐지만 네. 이제 매달 컨텐츠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그 압박감이 굉장히 네. 컸던 것 같고요. 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고 싶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시작을 해서 그런지 쉽게 지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돌이켜 보니까 내가 준비도 덜 됐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더 방향을 확실하게 잡고 가야겠다. 그래서 지금은 잠시 휴관 상태고요. 조만간 이제 무크지 형태로 다시 재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의 책에 가면 내가 쓰고 싶었던 책이 뚝딱 만들어질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드네요. 그 만들고자 하는 그 잡지도 꼭 만들어질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무실에 갔었을 때 책 진열된 것 중에서 아주 조그만 자서전 시리즈가 여러 개 있는 게 눈에 띄었는데요. 그게 어떤 거예요? 네, 보셔서 알겠지만 그 책이 참 얇고 작지요. 네. 근데 하지만 가치는 두껍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굉장히 깜찍해서 네. 소장하고 다니고 싶은 책이기도 했었어요. 뭐 기왕이면 좀 들고 다니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마을 관광과 연계된 책이다 보니 이제 들고 다니면서 그분을 만나서 직접 얘기도 듣고 이제 그런 책이라서 작게 만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책이란 게 꼭 두꺼워야 된다는 생각을 좀 버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뭐 인생 일대기를 꼭 다 다뤄야지만 책이냐 이제 그것도 아니고 그분이 살아온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를 골라서 담아낸 책이 그 책이고요. 예. 그리고 이분들이 그저 뭐 이제 유명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마을에서 열심히 살고 계셨기에 그분들을 주위에서 선택을 흔히 한 볼수 거고요. 있는, 네. 예. 그래서 이야기도 그분들이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과 마을 환경과 어우러져 살아온 삶에 맞춰져 스토리도 구성을 했고요. 예. 뭐 제가 아까 마을 관광과 연계됐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을에 가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 풍경이나 새소리, 물소리, 뭐 강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마을에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이 중요하죠. 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관광의 자원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준비를 하게 됐고요. 다행히 작년에 지역 특화 프로젝트라는 명칭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걸 공모 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지원해서 이제 선정이 돼서 지금 모 금융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20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지금 올해 12월까지 20분이 목표인데 현재 11분 책을 만들었고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더뎌졌어요. 사실은. 요즘 같은 때도 책을 11분씩이나 책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네. 생활이 전부 멈춰져 있는 이런 때에 사람들을 만나 뭔가를 만드는 게 참 힘들었을 텐데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셨네요. 네, 보통 사람들이 자서전을 쓰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웃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어 주셔서 자기 이름으로 책을 낸 분들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되게 해주신 거네요.
네, 책을 만들어 드렸더니 참 좋아하세요. 처음에는 막 손사래를 치세요. 아우 몰라, 나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뭐 내 얘기 들어서 뭐 하겠어. 막 이렇게 손사래를 치시는데 막상 만들어 드리면 되게 좋아하세요. 네, 그리고 뭐 이 뿌듯하시겠죠. 책이 뭐 소문이 어찌 났는지 재주문도 들어오고 막 그러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책은 뭐 그분을 이제 마을에 가서 그분을 직접 만나 이야기도 듣고 소개받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이 책이 유료예요. 이 책은 제가 대부분 이제 무료로 책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 책은 유료로 만든 이유가 있어요. 이 책을 이제 마을에 관광 온 분들이 이 책을 사게 되면 이 책의 수익금이 그 책 주인공에게 돌아가요. 이분이 이제 마을을 찾아오신 분들한테 자기소개와 마을 소개를 해드리는 그 수고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보상이랄까 이런 걸 좀 해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책을 지금 유통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여행객들이 또 여행을 하다 보면 그 이웃 사람들, 그 고향 사람들에 대한 생생한 스토리에 감명을 받게 될 거고 또 저자는 아, 나도 마을 인사야 하는 뿌듯함이 생겨날 것 같아요. 대표님 혹시 문학을 전공하셨나요? 아무래도 책을 만들려면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지금 우리 국어를 이제 하는 입장에서 국어 국문과를 나왔으면 좋았겠으나 저는 이제 어쨌거나 문학의 한 이제 외국 문학이죠. 도고 동문학과를 나왔고요. 예. 그리고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단체 활동하고 뭐 직장 생활도 하고 했는데 그 직장과 단체에서 나오는 각종 뭐 소식지나 책 같은 거 만드는 걸 제가 좀 도맡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뭔가 만들어내고 그 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게 참 좋았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뭐 그게 나중에 직업이 돼 버렸어요, 사실.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책을 꾸준히 만들긴 했는데 뭔가 허전함이 계속 있었던 게 책에 뭔가 또 다른 의미를 담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그 있잖아요. 이제 뭔가 막 달려오다가 잠시 쉬는데 오는 그 공허함이랄까? 이제 그런 게 느껴지면서 아, 뭔가 좀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 그러면서 사회적 기업을 하게 됐죠. 네. 네. 사회적 기업 활동이 원래 좀 어려운 거잖아요. 제일 뭐 일하면서 또 어려운 점은 성과가 참 더뎌요. 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게 눈에 보이는 것도 잘 드러나지 않고요. 그래서 뭐 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꾸준히 해왔지만 드러나는 게 없어 뭐 쉽게 뭐 지치고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비용적인 측면도 사실은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 하지만 좀 제가 요즘은 현실적인 마인드가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아요. 예. 네. 뭐 돈도 벌어야 되죠. 뭐 사회적 가치도 추구해야 되죠. 이제 예,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현실 마인드가 예전보단 좀 강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만 추구하다 보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성도 추구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또 꼭 영리 추구에 매몰되고 싶지는 않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저희가 책 이외에도 뭐 디자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디자인 사업으로 이제 저희 모자란 부분을 지금 충분히 보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록 사업하고 이런 거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회사를 좀 건실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요. 제가 기록 사업 계속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기록 사업을 좀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서 이제 지금 현재 대학원을 다니고 있거든요. 기록대학원이라고. 예. 그것 좀 열심히 해서 이제 회사에 좀 보탬이 되고 싶어요. 네, 이미 자격은 충분하시고 넘치시는데 또 전문대학원까지 다니시고 그 끊임없는 연구, 노력 정말 대단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열정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게 봐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럼 여기 모두의 책 운영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세요? 지금 저희가 조합원이 28명이 있는데 그 대부분이 이제 문화예술계 그리고 이제 등단 작가분 이런 분들로 많이 구성이 돼 있어요. 거기에다 이제 제가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조직 별도 조직으로 편집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이 편집위원회는 저희가 출판하는 책에 이제 직접 참여도 하시고 자문도 해주시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인데 뭐 조합원 분들이나 편집위원회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분들이 안 계셨으면 아마도 지금까지 책이 몇 권이나 났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대표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옆에 모여들고 도와주고 계시는 거군요. 네. 네. 지금까지 또 책을 만들어 오시면서 많은 감동이 있었겠지만 좀 더 진한 감동이 오는 책을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책을 만드는 것이 이제 출산과도 자주 비교되곤 하는데요. 어느 것 하나도 그 문열이 같아 다 소중해요, 저한테는. 그래서 평소에 시쓰기 좋아하시는 아버지의 글을 모아서 시집을 선물한 자식들의 사연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전 진행해서 그 작품집을 내서 시민들께 무료로 배포했던 그 기억도 나고요. 네. 그때 참여하신 분들이 아직도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르는 것 같아요. 뭐 장애인분도 계시고 중학생부터 이제 황혼을 바라보는 이제 노인분들까지 다양하게 참여를 하셨는데요. 예, 그분들이 지금도 많이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요즘 또 뭐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다고 네, 들은 것 같은데. 일일이 다 걸어는 못했지만 이제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게 뭐죠? 제가 이제 탄광촌에서 자라났어요. 탄광촌이요? 네. 탄광촌이라면 어느 곳이세요? 보통 탄광촌 하면은 이제 강원도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충남 보령에도 탄광이 보령에도 예, 탄광촌 있었죠. 꽤 큰 탄광들이 있었죠. 네. 한때 있었는데 지금 다 폐광되고 없죠.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는 별로 좋은 기억이 아니었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를 좀 담아야겠다 이 생각을 언젠가부터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올해 결단을 내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탄광촌에는 여자분들도 계셔요? 네, 탄광촌 하면은 대부분 이제 우락부락한 그 남자 광부들만 기억하실 텐데 이제 그 탄광에는 여자분들도 많으세요. 직접 선탄부로 석탄 생산에 참여한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뭐 탄광촌에는 그 고된 일을 마치고 나오는 광부들이 한 잔씩 걸치던 그 술집도 있었고요. 탄광촌도 하나의 사회다 보니까 거기에 이런저런 일을 하신 여성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 모든 그 탄광촌에서 살아오신 여성들 모두를 좀 대상으로 해서 취재를 하고 있고요. 예. 그 탄광촌이란 특별한 상황 속에서 살아오신 자체가 저는 굉장히 그 소중하고 훌륭한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미신도 많아서 인격적인 차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자료 또 조사하시면서 슬픔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가서 이제 얘기를 듣는데 때로는 참 힘들었어요. 인터뷰하다가 중간에 끊고 잠시 쉬었다 하기도 하고 이제 감정이 좀 북받쳐 오르기도 하고 네. 그래서 힘들었지만 이거를 좀 힘든 것만 얘기하기보다는 좀 희망도 같이 담아서 얘기하고 싶어서 글을 지금 열심히 지금 다듬고 있습니다. 네, 책이 나온다면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에 책이 나오면 그 온기가 가시기 전에 꼭 하나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좋은 일을 하는 우리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갬성 멜로디포가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은 사회적 기업 모두의 책 대표님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교류와 소통으로 필요한 책을 만들어가는 모두의 책입니다. 대표님, 그동안 출판사를 이끌어오면서 어렵게 느낀 거는 어떤 건가요? 자금줄? 표현이 좀 그런가요? 자금줄 만드는 게 어렵죠. 이건 누구나 사회적 기업가들이 많이 느끼는 건데요. 실은 제일 힘든 게 사람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에는 사람이 있죠. 근데 시작은 같이 했으나 끝에 함께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과정을 놓고 본다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방향성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힘들었고요. 그리고 극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일이 워낙 감정 소모나 이제 두뇌를 많이 써야 되는 일이라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종종 목사님이나 스님 아니면 하기 힘든 일이다. 그런 만큼 소명의식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참 버티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과 조합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같이 용기 북돋아주고 그러면서 같이 어깨 기대고 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세상 저 한켠에서 등불을 밝혀들고 뜻깊은 의미를 만들어내는 그런 출판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또 어린 왕자를 무척 좋아했는데요. 그 책 속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니? 라고 어린 왕자가 물었을 때 비행사가 사람이라고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두의 책이 크게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표님의 바람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저 하나의 몸짓이 의미가 되고 물결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건 준비한 멘트입니다. 네. 네. 그렇지만 이게 사실은 제 능력 박힌 것도 사실 알고요. 다만 저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책의 사회적 책임을 몸소 실천하는 분들이 좀 왕성하게 활동하신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기록학 지금 박사과정 중인데 잘 끝내고 회사에 좀 거름이 되고 박수 쳐줄 때 떠나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차피 제가 하고 있는 여기 이사장 역할도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제 훌륭한 분들이 이제 계신다라면은 저도 그분들한테 좀 좋은 회사, 훌륭한 회사로 넘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참 크고요.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대표님께 떠나라는 박수가 아닌 응원의 박수 힘차게 마음속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지금 도서 전과제를 하고 있잖아요. 네. 도서 전과제가 올해 11월에 지금 개정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도서 전과제로 10% 이상의 할인해서 판매를 못하게 지금 해놨었는데 이게 지금 무력화될 위기에 놓였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동네 책방이나 소규모 출판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책은 독과점이 될 수 없는 거라고 봐요. 책은 풍부하게 자라나서 생태계가 조성돼야 결국은 이제 사람들한테 다양한 책을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만약에 더 나쁜 쪽으로 개정이 된다라면 과연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는 권리가 좀 위축되는 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도서전과제에 대해서 한번 깊은 생각을 해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 모두의 책과 함께였습니다. 대표님이 책을 만드시면서 힘이 되었던 노래 마이클 잭슨의 In Our Small Way. 이 프로그램은 성남 FM과 시청자 미디어 재단, 대전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갬성 멜로디 4에서는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전국의 모든 사회적 기업 여러분 응원합니다.